그 보수 계산 한번 해보죠. 계산 문제가 이제 한 번씩 나오니까. 자, 1번의 계산 공식은, 자, 거래 금액 곱하기 요율입니다. 요율. 자, 거래 금액 곱하기 요율. 자, 근데 시도 조례에 보면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 한도액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 2번에 이제 거래별 거래 금액 갑니다. 1. 매매. 자, 매매는, 매매 계약은 매매 대금을 거래 금액으로 냅니다. 매매 대금. 매매 대금 곱하기 요율이야. 자, 매매. 매매는 매매 대금 곱하기 보수 요율이죠. 0.3, 0.4. 이런 식으로. 매매 대금 곱하기 요율입니다. 자, 2번 분양권 가끔 내 분양권. 자, 분양권은, 자, 아파트 분양권에서 거래 가액은, 자, 그거 가라니 거 좀 기억하세요. 통상 계약금 더하기 기 납부한 중도금 더하기 프리미엄 합한 금액을 거래 가액을 봅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분양권. 분양권의 중개 보수 계산할 때 분양권 일단, 자, 계약금 더하기 기 이미 납부한, 자, 그 다음 중도금이죠. 그리고 프리미엄 P, 요걸 합한 거, 요걸 거래 금액이라고 그래. 여기다가 요율을 곱한다는 거죠. 요율을, 자, 계약금 더하기 기 납부한 중도금 더하기 P, 프리미엄 합한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보고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다음 3번의 교환도자, 교환. 자, 교환. 자, 거기 나오죠. 교환은, 자, 값이 이 땅, 자, 10억짜리와 이 건물 8억짜리를 그냥 교환했다고 하죠. 자, 교환하게 되면 이 두 개 중 큰 금액이야. 큰 금액. 10억이 더 크죠? 10억 곱하기, 자, 요율입니다. 큰 금액이야, 교환은. 자, 교환 갑니다. 교환의 경우는 교환 대상, 중개 대상 물 중 줄거세요. 거래 금액이 큰 동그라미, 큰 금액이 큰 중개 대상 물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그 얘가 나오죠. 거기 즉 10억 원의 아파트와 8억 원의 빌라를 교환 계약을 체결을 알선했어요. 자, 그러면 얼마를 거래 금액을 한다고? 큰 게 얼마야? 10억이죠? 10억이 거래 가액이에요. 곱하기 0.4, 0.5 이렇게 됩니다. 교환 그러면 거래 금액 큰 금액이 거래 가액이에요. 자, 4번 전세. 전세는 우리 전세 보증금이 거래 금액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이다. 2억 곱하기 요율입니다. 다음 5번 중에 요게 자주 나와. 임대차. 자, 임대차는, 자, 보증금 외 차임 있는 경우야. 보증금 외 차임. 보증금 외 차임. 요걸 많이 나와요. 자, 봅니다.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가 있을 때 월차임. 이를 한번 들어보죠. 보증금이 1억이고 월차임이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요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요. 100. 이렇게 해서 합합니다. 얼마죠? 1억 더하기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요게 100만 원에 100이니까 1억이죠? 그럼 곱하면 2억이 되죠? 2억 곱하기 요율을 하게 됩니다. 요걸 자주 나와요. 자,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야.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으면 그냥 월세 곱하기 100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서민을 보호하려고, 이게 원칙인데 서민을 보호하려고, 자,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100을 하는 요게 자, 5천만 원 미만. 5천만 미만이 포인트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굉장히 서민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100을 곱하는 게 아니고 70을 곱해줍니다.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곱하기 70이야. 그게 포인트예요. 자, 줄한 거 보죠.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는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옆에 저거 다만 이거야.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의 동그라미 쳐. 이하가 아니야. 5천만 원 미만. 그러니까 4,999,999인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 합산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이게 자주 나와요. 주택이든 상가든 상관이 없어요. 자, 예컨대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죠. 5천만 원 미만일 때야. 자,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에요. 더하기 월세가 20만 원이다. 한번 해보죠. 그러면 원칙은 얼마죠? 곱하기 100을 하니까 합하니까 얼마죠? 1,000만 원. 20만 원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죠? 2천이죠. 합하니까 3천이잖아. 이게 3천이니까 5천 미만이 되죠? 5천 미만이 되니까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곱한다고? 70을 곱해요. 서민 보호하려고. 70을 곱하니까 얼마죠? 2, 74, 100, 1400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얼마가 돼? 2400이 되는 거죠. 2400만 원 곱하기 요율이 됩니다. 요걸 자주 내요. 조심해야 돼. 월세를 곱할 때, 자, 5천만 원 미만이 되면 월세 곱하기 70을 합니다. 70, 100이 아니고 그걸 자주 내요. 다음 6번도 중요 표시합니다. 6번 매매계약과 동시 동그라미죠. 동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죠. 동시. 자, 일단 동그라미 칠게. 동일한 동그라미 쳐. 동일한 중개대상, 동일한 중개대상으로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2개 이상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 동일이 3개죠. 동일한 당사자,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는 줄거세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대금만 적용한다.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받습니다. 자, 한번 보죠. 예컨대 나오죠. 예컨대 자, A와 B가 자, 같은 겁니다. 동일한 사람이야. 동일한 사람, 이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자, 이 건물을 자, 3억에 매매합니다. 3억에 매매해요. 그러면 팔고 사는 거죠. 그리고 팔고 이 사람이 임차로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서 팔고 임차인 되고 이 사람이 임대인이 되죠. 자, 그러면 매매하고 임대차를 2개 하는데 그 당사자가 동일하죠. 동일한 사람이 매매계약과 임대차를 같이 하잖아. 동일 기회에 그러면 요 매매만 중개보수 받습니다. 임대차는 못 받아요. 매매 한 건만 받습니다. 좀 기억해야 돼. 동일 중개대상물에 동일 당사자가 동일 기회에 매매하고 다른 2개 이상 거래가 있으면 매매만 중개보수 받아야 됩니다. 임대차는 중개보수 못 받아요. 동일이야. 이거는 달라요. 자, 동일 아니면 자, A가 같은 날 1월 1일 날 B에게 매매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 B가 C에게 임대를 놓습니다. 이럴 때는 당사자가 다르죠. 이럴 때는 매매하고 임대 두 번 다 받아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동일할 때만 매매만 받습니다. 자, 그럼 중개보수는 양쪽 다한테 받아요. 양쪽 다한테. A한테도 받고 B한테도 받습니다. 중개보수는 이거 일명 양타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밑에 그 사절 보세요. 사실 실비는 옆에 적어서요. 실비는 어느 한쪽에만 받는다. 자, 매도인한테만 받거나 매수인한테만 받아요. 양쪽 다 받는 게 아니야. 자, 실비는 어느 한쪽에만 받는다. 그리고 항상 시도조례에 따른다. 시도조례입니다. 실비는 항상 시도조례고 어느 한쪽에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실비는 오른쪽 4번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실비 부담자. 4번부터 먼저 외웁시다. 자, 실비는 자, 조금 전에 양쪽한테 받는 게 아니야. 자, 갑이 자, 을과 이 가옥의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개공이 이 매매를 중개했어요. 자, 그랬을 때 중개보수는 양쪽 다한테 받는다 그랬죠. 중개보수는. 근데 실비는 자, 매도인한테 받는 실비가 있고 매수인한테 받는 실비가 양쪽 다에게 받는 게 아니야. 자, 실비 부담자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 줄거세요.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입니다. 권리관계 확인, 우리 등기부 등본 떼본 비용이야.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등기부 등본은 왜 떼봤어? 팔려고 떼봤어? 살려고 떼봤어요? 팔려고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한테 받아야죠. 자, 조심합니다. 자, 읽어 나가죠. 첫 번째 줄거세요. 중개 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은 바로 밑에 줄거세요.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를 동그라미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권리관계 확인에 들어간 비용은 매도인, 임대인과 같이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보수받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반대 2번 반환 채무의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우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우리 개공에게 예치한다 그랬죠. 예치 비용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어요? 매수인한테 받는 거야. 자, 바로 밑에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에 드는 비용인데 바로 밑에 줄 매수인, 임차인 그 밖에 권리를 동그라미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1번에 권리관계 확인에 들어가는 실비는 매도 의뢰인, 권리 이전 의뢰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자,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매수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받아야 됩니다. 자, 그걸 먼저 정리하고 왼쪽으로 오세요. 그럼 1번에 이제 실비의 종류 이제 조금 이해될 거예요. 실비의 종류 양가로 1번. 자, 제25조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이건 누구한테 받는다 그랬죠? 매수인, 매도인. 그 바로 밑에 얘들 나오죠. 등기부 열람 비용이라든지 등기부 등본 떼보는 거, 그 다음 현장 출장비 등입니다. 자, 등기부 등본 열람 같은 거. 근데 오래된 건물 폐쇄 등기부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제주도 가야 간다면 제주도까지 출장 가야 돼. 그런 비용은 매도인한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이죠. 그 뒤에 밑에 나오죠. 예치 비용, 보험료 등이죠. 예치하면 자, 개공이 보험 든다 그랬잖아. 그런 비용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매수인이죠. 매수인. 저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받습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맨 밑에 이제 이 실비의 성격은 이중수수 기능 밑에 줄겠습니다. 중개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실비를 또 받을 수 있어요. 실비를 지출하면 실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쪽에만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실비는 실제 들어간 비용이니까 계약 체결 안 해도 받을 수 있어요. 오른쪽 이 거래 계약 체결과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법정 한도 조심하세요. 항상 시도조례라고 그래서 시도조례.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실비는 시도조례야. 자, 아까 했죠. 자, 중개사무소 소재지하고 자, 대상물 소재지가 다르면 어디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를 따릅니다. 여기 자주 나와요. 자, 무조건 실비는 주택에 대한 실비든 주택 외에 대한 실비든 항상 시도조례에 따릅니다. 좀 조심하세요. 실비는 시도조례. 왜? 그렇게 뭐 많지 않아, 비싸지 않으니까. 그리고 맨 밑에 5번 영수증 교부는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 거의 카드니까 영수증 교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죠. 하나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작년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작년 문제가 06번 보세요. 211페이지에 06번. 요게 작년 10월 달에 3개월 전 문제죠. 자, 보죠. 06 A시 같으면 안동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공사가 A시에 소지하는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했네요.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해서 그러면 동일이 나오면 매매만 받아야죠.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은, 자, 그 밑에 이제 계약 내용이 나와. 1. 계약 당사자 잘 보세요. 땡땡 갑이 매도인이고 또 뭐야 임차인이고 과 을은 매수인 임대인. 조금 전에 했던 거죠. 동일 당사자죠.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매매만 받네요. 자, 그거 포인트죠. 2번 매매 계약은 방가로 1 매매 대금은 2억 5천만 원이고, 방가로 2 매매 계약에 대해 합의된 중개보수는 160만 원이야. 그 3번에 임대차 계약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안 읽어야죠. 그거 읽으면 바보야 이제. 그럼 떨어진 거야. 그 밑에 이제 보면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나오죠. 조례. 그럼 1. 거래 금액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매매 교환은 상한율이 얼마야? 0.4%네. 0.4% 곱하면 돼. 위로 올라가 봐. 매매 대금이 얼마였어요? 2억 5천 곱하기 0.4. 뭐 너무 쉽잖아요. 100만 원이에요. 뭐. 답이 100만 이렇게 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임대차까지 계산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니까 뻥 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거기서 포인트가 계약 당사자가 갑이 매도인 임차인, 을이 매수인 임대인. 여기 포인트입니다. 동일 당사자니까 매매만 받습니다. 임대차를 안 받아요. 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05번 한번 보죠. 26회지만 자, 한번 볼까요? 5번 보지 말고 너무 오래됐어 26회는. 자, 어디로 오냐면 04번. 자, 4번이 33회 작년 저작년 거야. 보죠. 4번. 이 땅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중개보수. 옳은 게 조금 어렵죠. 자, 1번. 개업공인의 과실 나왔네요. 개공이 잘못했네요. 보수 못 받겠네. 개공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가 취소됐네요. 보수 못 받지 뭐. 그런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틀렸죠? 못 받는다. 개공이 잘못해가지고 취소됐어. 자, 2번. 그 2번하고 3번하고 같이 묶으세요. 2번, 3번 묶어서 실비는 양쪽 다한테 받는다. 한쪽한테 받는다. 한쪽한테 받죠. 자, 갑니다. 실비야.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즉 매도인이죠. 매도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권리관계 확인 실비는 매도인에게 받는 거예요. 다음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으로부터 계약금, 반환은 뭐죠? 계약금 등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2번 3번 잘 기억해야 돼요. 자, 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얼마라 그랬죠? 언제라 그랬죠? 약정에 나와야죠.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약정에 따라 대정확해. 법조문 그대로 뺏겼어.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 다 준 날이죠.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정확합니다. 법조문 그대로 뺏긴 거예요. 답 4번. 자, 5번. 주택 외 동그라미 치세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도조리를 정한다. 국토부령을 정한다. 국토부령이죠. 주택 외니까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시도조례가 아니야. 주택은 시도조리지만 주택 외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자, 다시 앞에 넘어와 보죠. 자,
자, 그 다음에 03번. 요것도 33회. 작년, 저작년 거래. 자, 03번. 요게 조금 어려워서 보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보수 제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자, 기억.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 법상 중개 보수 제한 규정은, 자, 저를 보세요.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도, 자, 공매 대상 부동산도 부동산이잖아. 당연히 중개 보수 적용됩니다.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된답니다. 부동산 취득 알선이니까 당연히 적용이 된다. 공매도 매매 일종이죠. 다음, 니은, 그 기억은 틀렸고, 니은, 중개사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0.9%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전부 무효야, 일부 무효야? 일부 무효라 그랬죠? 그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정확합니다. 티귿.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자, 보수는 약정으로 정하면 되죠.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하는 보수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가 있다.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제한은 당연히 적용해야죠. 적용이 된다. 정확합니다. 답은 니은 디귿 찾아. 답이 4. 다음 왼쪽 2번. 요게 이제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자, 2번이 굉장히 잘 냈어요. 자, 보죠. 2번. A씨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자 갑은, 자, 조심해야죠. B씨에 소지하는 을소유 오피스텔 나왔어요. 오피스텔 나오면 가로 안에 85제곱미터 찾아야 돼. 가로 안에 건축 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이 얼마? 80제곱미터네. 그러면 자 0.5 주거용 오피스텔, 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이고 전용 수세지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추었다. 그러면 주거용이네요. 대하여 이를 매도하는 을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이 법상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자, 사무소가 어디에 있어요? A씨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B씨에 있습니다. 자, 꼬이면 안 돼요. 자, 실비는, 자, 오피스텔은 실비는 시도조례야, 국토부령이야? 실비는 무조건 시도조례라고 그랬어요. 어느 시도조례? 사무소 소지죠? 그거 찾아놓은 거야. 기업. 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사무소가 A씨죠? A씨 사무소가 속한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확해요. 무조건 실비는 주택이든 주택이든 시도조례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 그 다음 니은. 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아까 자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니까 0.5라 그랬죠? 0.5. 상한요율은 1,000분의 5다. 오피스텔 5, 0.5입니다. 자, 디귿.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 받죠? 받을 수가 있다. 자, 리얼 보세요. 리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까 오피스텔은 주택이라 그래서 주택외라 그랬어. 주택외입니다. 외. 그래서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택외 보수받아야죠. 그래서 답이 리얼이 틀렸죠? 주택의 중개보수가 아니고 주택외 중개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외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오피스텔은 주택외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 기억, 니은, 디귿 찾아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두 문제 꼭 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개보수를 마치고 다음 협회, 조금 편한 데 가보죠. 협회.
자, 212페이지에 협회로 갑니다. 자, 협회는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양은 많아. 양은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자, 양가로 2번 협회의 성격 갑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 협회를 줄임말이에요. 우리 협회는 현재 2개가 있어요. 그 협회가 2개 있습니다. 자, 이 협회의 성격은 일단 비영리 사단법, 이걸 기억해야 돼. 영리야 비영리야?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자, 그러니까 사단법이니까 당연히 설립 등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립 등기에 성립합니다. 자, 양가리번 협회 성격 갑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다 줄거세요.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협회에 관해서 이법 즉 중개사법에 규정된 외에는 민법 중 줄거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걸 재단이라고 살짝 바꿔요. 협회는 사람에 대한 사단법인이야 재단법인이 아니에요.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그럼 설립 절차는 순서 보세요. 무조건 법인 설립할 때는 1. 정관을 작성해야 돼. 정관. 그리고 2번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오른쪽 3번 국장회한테 가서 설립 인가 받고, 마지막 4번 설립 등기 줄거세요. 설립 등기부터.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인이니까 반드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한 때 성립해요. 주된 사무소 소재자 반드시 서울에 하나지 않아요. 주된 사무소를 뭐 안동에 둘 수도 있어요. 자, 밑에 박스 순서대로 갑니다. 자, 정관 작성은 발기인이 300명 이상, 이걸 외워야 돼. 숫자 발기인 30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창립총회에 600, 100, 200 이걸 많이 쳐요. 창립총회는 600인 이상이 출석해 가지고 출석 과반수 동의 얻어야 돼. 그리고 가라니까 600인 이상이 참석하는데 이 중에 두 개, 서울특별시는 100인 이상이 참석해야 돼. 그리고 광역시하고 도는 20인 이상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600, 120 잘 외워야 됩니다. 창립총회 총 6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는데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하고 도에서 20 이상이 참가를 해야 됩니다. 600, 120. 그리고 국장의 승인 받아요. 설립인가, 인가주의야, 인가주의. 받고 설립 등기한 때 협회가 성립해.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이네요. 자, 2번, 3번. 협회 조직은 임의입니다. 임의적이에요. 이 협회 가입은 임의 가입주의입니다. 자, 협회 가입과 탈퇴는 개공의 자율에 따릅니다. 자,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 있어요. 개공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협회 조직 중에 표시해야 돼요. 워낙 많이 나와요. 자,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갑니다. 자, 맨 위에 이제 주된 사무소에 협회가 있고, 자, 이 주된 사무소. 그 다음에, 자, 시도. 각 시도에 지부가 있어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이거는 둘 수 있다다. 자, 줄거보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거돼요. 시도에는 시부를 지부. 특별시, 광역시, 경상북도는 지부를 다음 잘라주고,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협회도 둘 수 있다. 지부도 둘 수 있다. 지회도 둘 수 있어요. 지부는 시도에 두고, 지부는 시도,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습니다. 항상 개공들은 뭐 지부장님, 지회장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안동시는 누가자? 안동시는 지회장이야, 지부장이야?
안동시? 에? 잘 보세요. 지회야, 지회. 시군구잖아. 안동시는 지회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부고. 자, 밑에 3번에 설치 신고 갑니다. 설치 신고. 자, 협회가 만약에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돼. 지부는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지회를 설치하면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이 어디죠?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협회, 지부, 지회. 잘 보세요. 회, 부, 회입니다. 그걸 장난친단 말이에요. 자, 다음. 제2절에 협회 업무, 그 1번에 고유 업무를 가끔 냅니다. 고유 업무. 자, 협회 가는 고유 업무 보죠. 박스 안에. 특히, 그 3번 보세요. 3번. 회원의 자질 양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다음 4. 회원의 윤리 연장,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업무. 4. 5번이 가장 중요하죠. 5번.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입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이 우리 거래 정보망이잖아요. 일명 한방이죠. 한방. 정보 제공 한방. 6이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공제 사업이죠. 공제 사업. 공제. 우리 보정 설정하는 방법이 3가지 있잖아요. 그죠? 공제, 보험, 공탁. 그 중에 공제가 99%입니다. 지금 공제에 들어가는 사람이 1년에 보통 10만 명에서 11만 명 사이에요. 이 경우, 자, 줄거세요. 공제 사업은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 간의 상호부조 목적. 비영리입니다. 공제는. 자, 그 다음에 2번이 수탁 받는 업무. 협회가 이제 위탁을 받는 업무가 두 번째 줄 보세요. 대표적으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위탁받아 있습니다. 자, 3절에 공제사업 중에 표시하세요. 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제사업입니다. 자, 현재 공제료가 이제 많이 깎아주면 한 20만원 정도 받습니다. 한 달에 20만원. 18만원 받다가 이제 올랐는데요. 자, 20만원인데 만약에 20만원이 10만 명이라고 해보세요. 1년에. 얼마 명? 20만원씩 10만 명 한번 해보세요. 200억입니까? 엄청나죠? 200억. 이걸 10년치 모았다고 생각해보세요. 10년치 모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회장 선거하면 대가리 터집니다. 엄청납니다, 이거. 공제. 그리고 뭐 1년에 사고 나봤자 얼마나 한다고. 그죠? 10년. 20년 모아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회장, 부회장 선거할 때 뭐 난리 납니다. 그러면 싸우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정립을 해놔야 돼요. 자, 없죠, 당연히. 공제인데 뭐. 자, 공제사업 갑니다. 공제 가장 중요해요. 자, 동그라미 공제사업 1번. 협회는 제30조에 따른 개업공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가 있다. 1년에 중개사고 난 사람 거의 없어요. 또 중개사고 나도 공제를 주고 나서 나중에 뭡니까? 구상합니다. 구상해요. 자, 그렇게 좀 오른쪽으로 가보죠. 자, 양가로 3번에 공제 규정입니다. 돈이 엄청 많으니까 동그라미를 줄거 국장의 승인 받아야 돼요. 승인. 자, 줄거보죠.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 규정을 제정해야 되겠죠.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돼요. 공제 규정은 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에 공제 규정의 필수 규정 사항에서 자, 거기 이제 2번이 회계 기준이에요. 회계 기준. 보죠. 회계 기준. 땡땡. 공제 사업을
손해배상 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 원칙에 부합되는 세부 기준을 정해야 돼요. 특히 이제 자 3번 외워야 됩니다. 3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입니다. 책임준비금은 반드시 자 10% 이상 적립해 놔야 돼요. 책임준비금 땡땡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정하는데 자 줄거세요.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을 적립을 해야 돼요. 10% 100분의 10입니다. 워낙 많이 나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니까 그죠? 20만원 중에 2만원은 물론 책임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돼요. 100분의 10 100분의 10. 다음 2번 내려옵니다. 양걸 1번에 별도 회계관리 중요 표시자 별도 회계 자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됩니다. 공제사업은 중요하니까 별도 회계를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양걸 2번에 책임준비금은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돼요. 다른 데 사용하고 싶으면 국장 승인 받아야 돼요. 아까 책임준비금은 최소 몇 프로 이상 적립하라 그랬죠? 10% 이상. 자 갑니다.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자 3번 중요 표시하세요. 운용 실적을 공시를 해줘야 돼. 우리 개공들한테. 자 동그라미 1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에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즉 개공에게 공시해야 됩니다. 공시. 자 동그라미 2번 요게 작년에 출제된 거죠. 자, 협회는 법 4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읽어보세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죠. 매 회계년도는 12월 말이니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자 갑니다. 일간신문은 우리 조중동이죠. 또는 협회부에 공시를 하고 엔드입니다. 엔드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야 돼요. 공고도 하고 공시도 하고 게시도 해야 돼요. 자 그럼 뭐 공시하는 게 뭐냐 한번 보죠. 1. 결산서인 자 요약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가장 중요한 2번이죠.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자 3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홈피에 게시해야 됩니다. 자 4번에 운영위원회 이것도 자주 나와. 중요 표시하세요. 운영위원회. 자 운영위원 땡땡 저거 자 땡땡 자 협회 감독기관 하세요. 협회를 감독하는 기관. 쉽게 해서 공제사업 감독기관이야. 공제사업 감독기관. 그러면 우리가 공제에 가입한 사람이 1년에 10만 명 이상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인원이 적어야 되겠어? 제법 많아야 되겠어요? 제법 많아야 되겠죠, 그죠? 10만 명 이상 관리, 감독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아, 액수가. 자, 액수가, 머리수가. 아이고, 이겁니다. 아이고. 19명 이내입니다. 아이고, 많잖아요. 아이고. 갑니다. 업무. 자, 제1 업무 42조에 따라 읽어보세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지표를 동그라미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 운영위를 반드시 둘 수 있다가 아니야. 둔다 필수기관이에요. 운영위는 필수기관입니다. 반드시 둬야 돼. 왜? 감독기관이니까. 자 그러면 감독하는 업무봅니다. 그 박스에 보면 자 2번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감독. 가장 중요한 5번 공제약관 공제 규정의 변경과 공제와 관련된 내부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합니다. 자 2번 에우로 갑니다. 운영위원회 규정 기억 줄 거예요. 19
19명 이내입니다. 19. 아이고. 자, 읽어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은 죽었고 위원은 협회, 임원, 중개업, 법률, 회계, 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등등등으로 구성하되 줄거세요.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19명 이내 외워야 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아이고명 이내로 한다. 19명. 그 다음에 동그라미 위원회 이원 자격을 있는 자는 자 성별 고려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성별 남녀를 고려하여 다음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성별을 고려해 가지고 19명 이내로 합니다. 자 시험은 안 나오지만 한번 설정 한번 읽어볼까요? 박스에 1번 국토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번 협회 회장. 3.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기타 등등입니다. 오른쪽 동그라미 3번 옵니다. 자 운영의 기억 갑니다. 기억 많이 내. 동그라미 기억.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각각입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둡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선거할 때 박 터진다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거는 호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합니다. 선거한다는 겁니다. 위원장도 호선, 부위원장도 호선입니다. 자, 뭐 국장이 임명한다 그럼 틀려. 무조건 선거로 합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줄거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딱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어요. 1회 연임. 자, 그래서 이렇게 감독 기간은 1회 연임하는데 축구협회 회장은 뭡니까? 이건 뭐 몇 년 하는 거야. 4선한다 5선한다 그러고 앉아서니 정몽기는 도둑놈 같은 게 말이야. 이게 참 그 협회가 참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협회가. 그죠? 그거 가서 올림픽 나가서 1등 하면 몇백억씩 들어오잖아.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이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박 터져요. 그러니까 호선이야. 호선. 거기도 자, 뭐 딱 바꿔야 돼. 1회 연임할 수 있대. 이렇게. 돈이 되니까 1회 연임 바뀌어야 됩니다. 축구협회도. 자, 보궐선거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미엄 가죠. 미엄.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어기는 무조건 과반수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운영위원회 위원은 몇 명 이내라고? 아이고입니다. 아이고 19명 이내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선출이다. 호선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양가로 5번 내려옵니다. 공제 사업에 대해서 조사나 검사. 공제는 돈이잖아. 돈이니까 돈은 누가 감사하겠어요?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자, 바로 밑에 줄어든다. 법 이름 필요 없고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공제사업에 관해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공제사업은 돈이니까 금융감독원장이 조사 또는 검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양가로 6번에 개선 명령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개선 명령을 합니다. 국장 줄거세요. 무조건 협회는 자, 이겁니다. 협회 지부지에는 국장이 감독합니다. 국토부 장관. 국장이 감독이에요. 자, 개선 명령. 국토부 장관은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하고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해서 개선 명령입니다. 자, 가보죠.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1번, 2번, 3번은 변경이야. 변경. 자, 보죠. 1번 업무 집행 방법 변경 명령. 2.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명령. 3. 자산 장부가격의 변경명령. 자, 4번. 불건전 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 보유명령.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은 손실 처리해야 되겠죠? 손실 처리명령. 6. 기타 개선명령입니다. 누가 한다고? 국장이 합니다. 국장. 그리고 양가로 8번 내려오죠. 재무 건전성 유지. 재무는 건전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재무 건전성 기준 준수해야 됩니다. 준수. 오른쪽 오세요. 재무 건전성에서는 오른쪽 맨 위에 1번 해봅시다. 자, 1번. 취급 여력 비율은 100%를 유지해야 됩니다. 취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아까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까 10%가 뭐가 있었죠? 책임준비금 적립은 10%라 그랬죠? 그럼 헷갈리면 안 돼. 책임준비금은 10%, 100분의 10 이상이고 취급 여력 비율은 100%입니다.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요걸 장난을 많이 쳐요. 자, 제 4절로 옵니다. 지도 감독 조금 전에 했죠. 협회, 지부, 지회는 다 누가 감독한다고? 국장이 감독합니다. 자, 1번에 뭐 협회 다음에 심표 찍어. 협회, 심표, 지부, 심표, 지회에 대한 감독은 전부 1.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국장 줄거세요. 국토부 장관은 협회와 지부와 지회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지도 감독권자가 국장이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잘라주고. 그리고 소속 공무원, 국토부 소속 공무원은 하여금 그 협회나 지부나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감독권자야. 자, 이걸 자전해요. 협회야 당연히 국장이 감독하지만 밑에 있는 지회까지도 국장이 감독권자입니다. 자, 이번에 정표 제시는 당연히 상식입니다. 자, 공무원이 이제 나올 때 항상 여기다가 공무원 폐차를 달고 와야죠. 자, 그게 이제 정표 제시야.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상식적으로 국토부령을 정하는 정표, 즉 공무원 표죠. 정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보여줘야죠.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 공무원증이야. 자, 이번에 제목에 줄거세요. 협회는 보고 의무입니다. 국장한테 보고해야 돼.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동그라미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총회 의결 내용은 국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감독권자가 국장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협회를 마치는데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가 맨 위에 협회 관련 사항 다 보세요. 1번 인가사항은 국장이죠. 승인도 국장, 보고도 국장입니다. 맨 밑에 신고만 보세요. 신고 아까 자, 지부를 설치하면 누구한테 신고했죠?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하면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그거만 좀 다 외워야 돼. 지부 설치는 시도지사에게, 지회 설치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국장입니다. 국장. 자, 밑에 이혼의 비교는 아직 외우지 말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보죠. 문제 5점만 해고 1번은 안 했는데, 자, 1번도 한번 보죠. 1번. 아까, 자, 600, 120, 그거 외워달라는 거예요. 자, 1번이 30회네요. 자, 공인중개사법령 시행령 30조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숫자 넣어라. 자, 첫째,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몇 명 이상의 발기인이었죠, 아까? 발기인 300이잖아. 300. 거기 이제 없지만 앞에 다시 와보세요. 정관 작성 300명이잖아. 아직까지 안 헤어졌겠죠, 당연히. 213조 와보세요. 맨 앞에 정관 작성 발기인 몇 명 이상?
300명 이상이 정관 작성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는 이제 6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원희씨 문제 와보세요. 자, 01번 첫째, 공인중개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데는 발기인, 살짝 300인 이상이 작성하여, 발기인 얼마 이상? 300명 이상이 작성하여 서명날이란 정관에 대해서 이제 문제 나옵니다. 회원 몇 일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몇 명 이상? 600명이야.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 얻어 누구의 인가 받아야 돼? 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창립총회는 600명이 참가하는데 그 중에 서울특별시는 몇 명 이상? 100인 이상이죠. 그리고 광역시, 도, 특별자치는 각각 20인이죠. 20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600, 100, 20이야. 전국적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전국적으로 600명이고 서울특별시는 100인 이상, 나머지는 20인 이상입니다. 자, 그 밑에 2번, 요게 이제 작년 문제야. 34회. 작년 보죠. 이 법상 공인중개사 협회 및 공제사업 옳은 것. 공제는 매년 나오니까. 자, 1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죠? 국장이죠. 국장. 며칠 내에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시도 이상 아니라 국장에게 보고해야 돼요. 무조건 협회는 국장이에요. 국장. 지체 없이. 자, 나중에 이제 기간 같은 것도 한꺼번에 외워요. 요약집에서. 2번.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내? 3개월 이내에, 여기까지 맞죠?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거는 나가 안에 엔더야. 공시하고 엔더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됩니다. 이 나가 아니야. 고 엔더입니다. 엔더. 그리고 하거나 그러면 아니고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돼. 엔더입니다. 또는이 아니에요. 이게 법조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3번 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에 창립총회 특별자치도에는 10인 이상 참여. 10인이 아니죠. 몇 인이죠? 20인 이상이잖아. 20인. 자,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은 100인 이상, 서울이 아닌 데는 20인 이상이죠. 4. 공제 규정은 맨날 나오는 거.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얼마 이상? 10%였죠?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합니다. 답은 5번이네요. 5번 맨날 나오는 거야. 5번 협회는 공제 사업을 다른 회계와 분리한다, 합한다? 분리라 그랬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됩니다. 예. 공제 사업은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분리해야 됩니다. 답이 5. 자, 다음 또 가보죠. 다음 3번도 33회 작년, 저작년 거네요. 자, 이거하고 조금 쉬죠. 자, 이 법상 중개협회에서 공제사업 틀린 거. 거의 공제는 매년 나와요. 자, 1번 협회는 조금 전에 했던 거네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에 뭐 해야 되죠?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확하죠? 33회야. 앞장 와보세요. 앞페이지 넘어와봐. 앞장 넘겨보세요. 넘겨서 02번이 몇 회야? 34회죠? 답 보세요. 5번. 똑같잖아요.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딱 1회 차이로 똑같은 기출 문제를 했잖아. 그래도 틀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어렵대. 뭐 여러분들 제가 기출 문제 좀 특강 좀 들어가면 안 들어요. 뭐 혼자 하고 막 자기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시험자가 못 찾고 와 바보같이. 그리고 어렵다는 거야. 금년에 중개사 시험이 어렵대. 얼마나 쉬워. 똑같은 문제가 답 냈는데 뭐. 다음 다시 오세요. 3번에 2번
이것도 아까 전에 풀었던 거야. 공제 규정에서 정하는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몇 프로였죠? 10% 이상이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답 나왔네. 2번. 답이 2. 3번. 국장은 협회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선명령 때려야죠. 자산 내탁 기간의 변경을 명령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4번. 국장은 협회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의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선명령이 해야죠. 불건정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를 명령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5번.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이나 협회부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 공시하고 홈피에도 게시해야 된다. 그거죠? 공시하여야 한다. 정확해요. 자, 마지막 하고 쉬겠습니다. 공사. 이 법상 공인중개협회 옳은 게 좀 어렵죠. 자, 30배 같으면 한 3년 전에 거네요. 1. 협회는 영리사업. 벌써 틀렸네. 영리가 아니라 뭐죠? 빚자 빠졌잖아. 협회는 비영리야.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할 수가 있다. 빚자가 빠졌어요. 2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고하라 그랬어요? 국장에게 보고한다. 틀렸네요. 등기는 하지 않아요.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한다. 자, 요것도 자, 앞에 다시 와보세요. 다시 2번 문제 와보세요. 221 02에 자, 뭡니까? 1번이잖아. 1번. 이렇게 냈잖아.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10일 내 시도에게 보고한다. 틀렸죠?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한다. 그렇게 장난친 거예요. 똑같은 문제야. 4번에 2번. 다음 4번에 3번. 워낙 자주 나오는 거.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할 때는 지부는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답 나왔네요. 3번. 법조문 그대로 뺏겼고. 4번.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부과와 집행 업무를 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협회는 행정처분하는 데가 아니에요. 협회는 비영리잖아. 행정처분 누가 해야 돼?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하는 거야. 5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뭐 한다 그랬죠? 한방 거래정보 사업자잖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가 거기 보치 가도록 하죠.